실제 이런 사람들은 칼슘을 노조이지 돼요. 불활성화된 칼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환자는 21세고 비만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고, 그다음에 지방간으로서 종합병원에서 투약 중이고 이런 약물들을 썼어요. 그다음에 어릴 적 소아당뇨로 치료 완쾌하였다라고 했고, 이제 뭐 이게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뭐 했는데 다 당뇨고, 영양평가 설문지에서는 슈가를 너무 많이 이렇게 설탕을 많이 복용하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다이어트에서 알아냈고, 이게 식단표를 이 사람이 이제 써온 거예요. 이제 자기는 당뇨가 있으니까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오기 위해서 써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의학 검사에서 봤을 때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짜증이 4점, 피부 건조가 4점, 모발 건조가 4, 피로감이 4, 오후 피로감이 4, 곰팡이 균조가 4, 이렇게 이제 높게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몸의 증상들로다가 그런 것들을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pH 애시드 알카라인 레벨에서 이런 상태는 이게 별로 안 좋은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 액티비티 RH2도 이게 산화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로 이렇게 저는 이 검사 지표를 정확히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지표는 그렇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CV가 95.1이에요. 95.1이라는 것은 비타민 B군 결핍되어 있고 저위산증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21살 된 남자가 저위산증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모든 음식물을 먹어도 음식물이 그 제대로 소화 흡수 못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가 결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도 240이니까 월등히 높은 것을 고지혈증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LDH가 288에 200 이상이에요. 아까 전 시간에 혈액검사의 특성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특발성 부위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곧 서든 데스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나져 있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A1C도 7.0이니까 당뇨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리틴 레벨이 282, 산화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한 상태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은 호모시스테인 레벨도 12. 이거는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돌연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고, 유릭 애시드도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만성염증을 유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뭐 T4, T3에서도 보면은 그거는 검사상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모발 검사를 봤을 때도 우리가 아까 MCV가 높아서 저위산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네랄들이 모두가 결핍되어 있을 때는 이게 저위산증이에요. 모발 검사상에서도 이런 미네랄들이 다 결핍되어 밑으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저위산증이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나트륨 칼륨 지표 이거는 잘 안 보이네. 이게 숫자가 그렇고, 그다음에 호르몬 검사를 했어요. 타액 호르몬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이제 이 기상시 코르티졸 호르몬이 너무 높다라는 얘기예요. 예? 뭐 하이 전부 클래스로 다 나오니까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는 여기 이제 6단계 부적절한 DHA 생산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뜻하냐 하면은
그 DH 레벨이 이만큼 높은 거를 뜻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에스트로겐 레이셔를 봤을 때 ED, 에스트로겐 도미너스 상태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코티존 그 버덴도 엄청나게 있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뭐 혈당이 증가되고 이게 당뇨 환자잖아요. 코티존 레벨이 이렇게 높으니까 이게 증빙되어 온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위산증과 흡수장애, 그 다음에 LGS, IRED 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해지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디지즈의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없는가, 이것을 이제 이 선생님은 자기가 기능의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은 IV를 거부하고 혈당 강화제 복용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것들만 주고 있는데, 항보충제와 항진균제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질문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저위산증과 리키가 신드롬에 대한 치료를 뭘로 해야 될 것이냐, 해독작용을 하는 걸로 해야 될 것이냐, 뭘로 해야 될 것이냐 질문을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은 어떤 부분으로 풀어가시겠습니까? 이거는 이런 상태를 보게 되면은 대충 써야 될 것들이 어떤 건지를 영양물질로 다 대부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숙제를 내준 거를 저희는 이제 숙제를 풀어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 치료를 해준 결과 상태가 호전됐습니다라고 해준 거죠. 제일 첫 번째 해줘야 될 게 저위산증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저위산증을 치료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은 저위산증을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시나요? 기능의학적인 측면에서는 뭐 감시초를 먹여라 뭐 이러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위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약물들 약으로 다 쓰여질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비타민으로 다 쓰여질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저위산증을 먼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야신으로 저위산증을 먼저 치료를 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산베타인을 써도 되는데, 염산베타인 지금 약국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염산베타인이 옛날에 나오다가 요즘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다가 저위산증을 먼저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호르몬 밸런스를 먼저 맞춰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는 치료로다가 우리가 그 호르몬 밸런스에서 이렇게 6단계 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써야 될 게 B컴플렉스에다가요,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 이게 비타민,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를 BC 카드로 막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B는 비타민 B 컴플렉스를 얘기하는 거고, C는 비타민 C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C 카드로 막아, 이제 BC는 그거고, 이제 카드로 막아는 뭘 뜻하냐 하면은 그 칼슘, 마그네슘, 아연 제제를 투여를 해주라는 뜻으로다가 이제 그런 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를 해주게 되면 이 환자의 상태가 굉장히 21살짜리지만 쉽게 좀 어느 하나를,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를 해결하려고 들 때, 하나만 해결하려고 들 때 환자는 더 따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해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질환의 원인이 대부분 만성염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성염증은 모발 검사로 봤을 때는 이게 마그네슘, 아연, 칼륨이 떨어지거나 NAK가 상승되거나 이런 경우가 염증의 지표로 볼 수 있는 거고, 페이스 앵글의 저하를 우리가 BI에서는 볼 수 있고,
혈압 검사에서는 CRP의 증가, 글로불린의 감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지표로다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만성 질환을 염증을 먼저 해결해 주는 그 사례를 이런 식으로 좀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연사라는 게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돌연사는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돌연사의 원인이나 질환을 보게 되면 심장혈관 질환이 80%, 비후성 심근증이 48%. 이게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지는 것으로다가 그 조사 자료는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심장 질환에 쓰는 것들이 되게 이런 원인들로다가 이게 뭐 로우 HDL